안녕하세요. 2020년 뇌주간을 맞이하여 뇌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에 답을 드리게 된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뇌인지과학전공의 최한경입니다. 한국뇌연구원을 통해 접수된 시민 여러분들의 뇌에 관한 여러가지 질문 중에서 남녀의 뇌는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뇌질환, 즉 신경발달질환, 신질환, 신경퇴행성 질환에서 보이는 성 차이에 착안하셔서 남녀의 뇌 기능에 어떤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서 뇌에 생기는 질병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여러 신경정신질환의 발생 비율에는 남녀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어린 시절 발달 과정에서 겪는 질병들은 남자에 많은 편이고 우울증이나 식이 관련 장애, 치매들은 여성에 많은 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난독증이나 말더듬, 자폐증, 과잉행동주의결핍 장애 혹은 고발성 조현병 등이 남자에서 더 많이 발견되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거식증, 폭식증, 치매 등이 여성에서 더 많이 발견됩니다. 이런 차이를 설명하기에 단순히 남자의 발달 과정이 더 취약하다거나 여자가 살아가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하는 설명은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차이가 우연히 관찰된다고 보기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셈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차이를 만드는 뇌과학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남녀의 염색체 구조가 다른 만큼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뇌는 다를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뇌가 형성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생식기의 발생과 이로 인해서 달라지는 성호르몬에 의해서 차이를 받게 되는데요. 발생 과정에서 태아는 남성과 여성 모두로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먼저 염색체의 구성에 따라서 남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자는 XX 성염색체를, 남자는 XY 성염색체를 가지는데요. 남자의 경우에만 존재하는 Y 염색체에 남성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이 유전자에 문제가 있으면 XY 염색체를 가지더라도 여자로 발달하게 되는데요. 유전적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성이고 남자가 되도록 하는 신호가 있는 경우에만 남자로 발달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로 발달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남성 호르몬을 생성하게 하는데요. 남성 호르몬이 뇌를 비롯한 우리 몸의 여러 부분을 남성화시키게 됩니다. 이런 작용이 없다면 여성화된 신체를 가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남녀 간의 뇌 기능과 구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남녀 간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이형적인 차이와 연속적인 차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형적인 차이는 생식기 모양의 차이라든지 동물의 예를 들자면 닭의 벼슬이나 공작의 꼬리 같은 것에 해당하는데요. 남녀 간에 아예 다른 형태의 기관을 갖는 것이 이형적인 차이입니다. 반면 연속적인 차이는 키나 몸무게 같은 것인데요. 남자와 여자 사이의 형태가 다른 것이 아니고 연속적인 선상에서 다르게 분포하는 것이죠. 키의 예를 보자면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적으로 조금 더 큰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한 명의 남자를 보았을 때 그 사람의 키가 모든 여자의 키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즉, 키를 결정하는 인자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중 성별이 한 가지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두뇌의 모양이나 기능도 연속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뇌의 크기는 평균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차이가 남녀 사이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것은 아니고 또한 성별이 두뇌 크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사례는 우리 두뇌와 신체를 이어주는 뇌 영역인 시상하부에서 발견이 됩니다. 시상하부 앞쪽의 중간핵이라는 영역은 남자와 여자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신경과학 교과서에서도 남녀 간의 뇌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흔히 인용되곤 합니다. 이 영역의 기능은 아직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뇌영상 기술이 보편화되고 근처 병원에서 어렵지 않게 MRI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로 인해서 과학자들은 보다 많은 사람에서 그리고 보다 넓은 뇌 영역을 조사해서 남자와 여자의 두뇌 차이를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의 연구 중 하나가 2015년에 이스라엘 연구진에 의해서 수행이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무려 1,400명의 뇌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서 남녀 간의 두뇌 차이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연구진은 뇌 영역 중 여러 지역에서 남자와 여자 간의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남자에서 더 두드러지는 부분도 여럿 있었고 여성에서 더 두드러지는 부분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재밌는 점은 전체 집단에서 분석을 진행하였을 때에는
남성형 영역과 여성형 영역이 구별이 가능했지만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한 사람의 두뇌를 들여다보았을 때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그 한 명의 두뇌 속에는 남성적인 특징과 여성적인 특징이 섞여서 발견되었습니다. A 지역은 평균적으로 남자에서 더 크고 B 지역은 여자에서 평균적으로 더 크다고 하더라도 한 명이 남자의 두뇌를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꼭 A 부분이 크고 B 영역이 작은가 하는 것을 아니라는 거죠. 즉 개인의 두뇌 구조가 남자냐 여자냐 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것인데 개인차가 집단적인 차이보다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두뇌가 워낙 개성 있는 기관인 것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말씀하셨던 뇌질환과 정신질환은 왜 남자와 여자에서 차별적인 발병률을 보이는 것일까요? 이 부분이 앞으로 뇌연구가 밝혀야 될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